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김 시장. 네. 근본주의자, 네. 펀더멘털리스트, 원리주의자. 레디칼리스트. 자, 레디칼리스트 맞아요? 원리주의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를 순수한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뿌리를 뽑는다 뭐 이런 말인데 근본주의라는 게 그죠? 네, 네. 뿌리를 뽑는다고 뭐로? 아, 이거 벽창호가 한마디로 우리 시골의 꼴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지식이 하나 박히면은 세상에 이것이 단 줄 알고 대표적인 꼴통들 있죠. 아직도 보면 저기 히틀러가 살아 있고, 아직도 보면은 케네디가 살아 있고, 아직도 닐 암스트롱은 달 날아간 적 없다. 그건 이제 꼴통들이고. 우리나라에도 환경 꼴통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야,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선 그 전에 오늘 4월 10일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참 아주 보면 의미심장한 미팅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환경부하고 대한민국 부산시 그리고 수자원공사, 두산중공업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기장군 해수 담수화 시설 관련된 업무 협약을 맺는 날입니다. 뭐 다 지었는데 또 무슨 업무야? 아하. 우리 작년에 저하고 우리 김영원 시장 둘이서 그 앞을 바로 지나갔죠. 지나가면서 그때 김 시장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형, 저기 그거 알아? 저기 저 어디 듀바이인가 어디 가면은 거기 뭐가 있는데 쿠웨이트에 쿠웨이트 이제 해수 담수화 설비들이 있는데 그 한 이제 컴플렉스 하나의 한 단위가 네. 100만 명이 먹고 쓸 수 있는 물을 생산해내는 네. 그 기술 바로 두산중공이 갖고 있다. 그 바로 저겁니다. 그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작년 우리 아마 4월 말쯤 됐는데. 그래요. 그래서 쿠웨이트에서 팔리는 생수가 네. 서울에서 팔리는 생수보다 값이 싸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렇죠. 그런데 자, 사실은 보면 우리 부산 광역 시민들 어느 물 먹습니까? 낙동강물 낙동강 똥물 먹습니다. 그렇죠. 낙동강 똥물 먹습니다. 정수에서 먹죠. 그러니까 제일 후진 물을 먹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2006년에 바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기장군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기획을 했던 것이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낙동강 하도 후지니까 패널 오염들 나오고 하니까. 뭐 기장은 아시다시피 바로 그 앞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착공을 했고 박근혜 정부인 2015년에 와서야 완공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 또 환경 꼴통들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 원리주자들이. 거기에서 한 12km 떨어진 곳에 이런 고리 원전이 있습니다. 이 원전은 이제 그 냉각수 시킨다고 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삼중 수소가 있고 이거 먹으면 흔한 얘기로 또 뇌송송 구멍탁 한다. 그걸 이제 또 거기 있는 환경 꼴통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주장을 하고 여기에 편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당시 2016년에 오늘 마침 참 그 재밌는 기사가 있던데 2016년 9월 13일 그 문제 갖고 그 당시 이제 그 협약 회의를 하는데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던가요? 아니다. 2016년이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이군요.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씨가 그때 문재인 씨 맞습니다. 2016년 9월 13일이면 문재인 씨가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에 아마 그쪽에서는 이 물 정말 깨끗합니다. 담수 시설을 거친 수돗물. 그렇죠. 좀 거기다 약간 미네랄까지 섞어서 아주 맛도 있대요. 네. 그걸 딱 갖다 놓으니까 우리 문재인 전 대표가 얼굴이 시퍼해갖고 치우라고 당장. 왜 당신들 이런데 홍보하냐고 말이야. 화를 내면서 그래서 제주 삼다수를 바꿨다는 거예요. 삼중 수소로 오염돼서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자기들은 확신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 삼중수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산중공업 그 해수 담수화 시설에 나온 물을 못 먹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치웠답니다. 근데 근데 요 얘기 듣고 가세요. 그게 우리 이 삼중수소라는 것이 이 공개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거기서 약간 들어오는 것은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느 저명한 박사님이 그 물을 갖다가 하루에 2리터씩 20년을 먹으면은 거기서 쌓이는 그 방사선 수치가 10g짜리 멸치 한 마리 먹는 거 똑같답니다. 참.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 식수로 못 쓰고 이 시설을 갖다가 이른바 공업용수로 쓰기 위한 협약을 오늘 맺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학이 미신에 무릎 꿇는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회 지도층들이 국민들은 괴담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문재인 같은 사람들은 중심을 잡고 이 과학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미신을 지금 부채질하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김 실장. 판도라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래서 팔원도가 탈원전 같잖아요. 녹조라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선 때 홍준표 씨하고 이제 대담을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문재인 후보가 아니 4대강 보를 가둬놔 가지고 물이 쏟고 말이야 뭐 하는데 홍준표 씨가 막 설명을 하는 게 녹조라는 거는 인과 질소 산화물들이 많이 그러니까 뭐 축산 폐수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높은 온도가 될 때 발생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자, 문 후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면서 다음 질문하세요. 다음 질문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통입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천성산 도룡령. 천성산 도룡령. 거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뭐였습니까? 민정수석인데. 그래서 몇 조의 공사 지체한 비용 물지 않았어요? 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압권 중에 압권. 이른바 환경 골통들, 환경 꼴통들의 만들어낸 미신의 가장 압권 중의 압권은 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라고 봅니다. 뇌성송 구멍탁. 참.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더 첨가할 게 이 좌파 환경론자들은 돈 쓰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건 머릿속에 들어가죠. 자, 공업용수로 뭐 하는데 또 뭐 도수로 파고 공장에다 보내주고 하려면 돈이 얼마 든다고요? 우선 짧게 지금까지 들어가는데 195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공장 세우는데. 공장 세우면 1954억이 들어갔는데 자, 이걸 갖다 음용수로 안 쓰고 옆에 있는 저 울산에 있는 뭐 온산공단 등으로 이제 보면 공업용수로 보내려면 40kg의 도수를 별도로 파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게 650억. 지금 현재 지었던 것의 3분의 1 규모의 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좌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어디서 하면 된다? 세금 걷어내면 되는 거지. 천성산 지율 그 여승이 그때 뭐 30일 단식한다, 뭐 80일 단식한다, 100일 단식한다 그러면서 청와대 앞에다가도 또 뭐 거적대기 깔고서 했는데 그때 문재인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서 뭐 건강을 생각하시는 아니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면 일주일이면 죽는 거예요. 물도 안 먹으면은. 그러니까요. 물 안 먹으면 20일 물 먹더라도 한 25일 가면 죽는 건데 그 천성산에 지금 도룡령이 얼마나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미신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옆에 가면서 조장하면서 부추기고 있어요. 부채질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뭘 되는 거죠. 됐는데 뭘 또 대문이야 대문은. 근데 저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무슨 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 구조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보았을 때는 사고 구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보면은 경희대학교 들어가서 그야말로 오로지 고시하는데 아마 목을 맸을 겁니다. 유신헌법 배워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대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도 키우고 또 과학적 소양도 터득하고 끊임없는 일반 사람들과 만나서 그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고시 공부만 아까 콕 매달리다 보면은 사람이 뭐랄까 딱 집중력은 있어서 좋죠. 그 대신 평균적 상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고서야 보세요. 녹조라 때 나머지 일단 먼저 꼽아놓으면은 다른 얼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꼴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꼴통이라는 겁니다. 그 지율이 보면 저 도룡령 얘기하면 이게 먼저 딱 주입되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과학적인 이런 반증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또 구럼비라고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 항정 해군기 잘 때 그거 할 때 또 구럼비가 아파요. 환경 꼴통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야말로 만들어놨던 거 아니에요? 조장한 거죠. 근데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문재인 한명숙 중이 보면 그 제주 그 강정마을 그 해군기지가 안 된다고 이른바 또 부추기고 있잖아요. 사회 지도층들이. 저는 이 괴담이 판치는 게 왜 그래? 우리 사회에 유독 이렇게 괴담이 판치는 이유가 이 사회 지도층이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 자신감 부족입니다. 자신감 부족이다. 왜 자신감 부족인 게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학에서 밴드웨건이에요.
편승 효과. 자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우가니까 사람들이 저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으면 거기 슬쩍 묻어가면서 익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부채질하는 건 사회 지도층. 아, 그래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던 사람도 우리 편을 들더라. 그러면 그것이 편승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지도층들은 그야말로 균형감을 잡아야 됩니다.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균형감 있게 좌우 전후를 다 살피면서 이 사람이 문재인 씨가 네. 어디 이제 해놓은 얘기를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내부 우리 동지들 간의 비판은 저 아프게 듣지만은 뼈 아프게 뼈 아프다. 아니죠. 내부의 비판과 내부의 비판에 대한 뼈가 아프다. 적들의 비판은 나는 완전히 깔아뭉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적과 동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학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라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고 모든 사안을 적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면 무조건 이건 반대해야 되고 이제 깨부셔야 될 그런 건데. 예. 이런 거죠. 자유한국당이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러면 무조건 문은 해는 서쪽에서 뜨는 거예요. 서쪽에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적 개념을 해가지고 환경주의자들이 얘기하면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네, 우리 편이니까. 그죠? 내성성 구멍 탁해가지고 MB 정부의 등에 칼을 꽂는 세력들은 내 편이니까 무조건 옳은 것이고 이게 환경주의자라는 게보다는 내 진영 좌파 친북 세력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현철이가 무슨 도를 맞더라도 이거 지켜주는 거고 박영선이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국정을 균형이 아니고 내 편 내 새끼들하고 그냥 끌어안고 죽겠다. 나라는 망하든 말든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자, 오늘 누가 참 보니까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람은 나나 김영광 실장이나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진영 사람. 우리 진영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얼굴이에요. 김정은이를 생각하고 이럴 때는 그냥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정은이 지형 때려 죽이고 고모부 총 쏴 죽인 놈을 그냥 애인 다루듯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적 세력들에 대해서는 저 새끼는 죽여야 되겠다고 다 달라드는 거예요. 적폐니까. 재벌이라든 이름이 붙으면 조양호도 그냥 확 몰아서 그냥 죽이고 이재수 이런 놈들 적폐니까 죽이고 죽을 때까지 파이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다시 수미 쌍관으로 자 그와 같이 한쪽에 꽂혀서 죽기 살기로 근본주의자 원리주의를 갖다 주창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그 바보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꼴통입니다.